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마케팅 지원이 부족해 업체들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광주다운 통합돌봄 정책이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지방정부가 주관한 국제도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전국 평균보다 29배 이상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는 2026년 열리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세계 전쟁 등 국내외 악재에도 농수산식품을 비롯한 지역 수출이 올해 두 자릿수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K푸드 수출이 덩달아 인기를 끌면서 지역 식품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이 수출선 확대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미국에 수출할 지역쌀 포장이 한창인 나주의 한 식품업체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가 인기를 타면서 김과 쌀 등 지역 식품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500만 달러. 수출 품목은 김과 쌀, 한과 부각 등 지역 농수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500여 개. 수출 시장도 일본과 중국, 미국 등에서 최근엔 유럽과 베트남, 호주 등까지 확대됐습니다. 10개 정도 전해남도 상설 판매 운영하고 있는데 K팝 열풍이 K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7년 전부터 전해남도 함께 온 노력들이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주에서 김을 가공해 수출하는 이 업체 역시 지난해보다 매출이 30% 이상 껑충 뛰었고 내년엔 400억 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와 세계전쟁 등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전남의 수출액은 4억 3,7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2%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산 가공품이 1억 4,500만 달러로 전체 30%를 넘었고 김과 농산 가공품, 전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K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에서 눈에 띄는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식재료 등 원자재가가 뛰고 있고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인력 부족이 여전한 상황. 지역 수출 기업 43% 이상이 내년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해외 운송 물류비 지원과 함께 금융 지원 확대,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체 측은 입을 모읍니다. 해외 박람회, 무역 사절단 등을 통해서 해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원 덕분에 또 바이어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어서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식품 수출이 호기를 맞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해외 마케팅 지원이 시장 개척 등 수출선 확대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주말 내내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1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이후로 기온은 점차 더 낮아지겠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에 최고 60mm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시속 9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연말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한 곳은 요식업계인데요. 송년 모임과 회식이 줄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시간대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입니다. 차들만 오갈 뿐 행인을 찾기 힘듭니다. 식당에는 간간히 손님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체 회식이나 모임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전만 못하죠. 제가 볼 때는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관공서가 위치한 여서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기온이 떨어져 썰렁해진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토로합니다. 차라리 코로나 때가 조금 나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좀 나와서 많이 먹고 그러는데 회식하기나 이런 자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대비해서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2달 연속 악화됐습니다.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질수록 경기가 악화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지난달 체감 경기 지수는 63.6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악화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된 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시민들은 고금리, 고물가에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진다는 반응입니다. 근데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한두 잔 하다 보면 그건 신경 안 쓰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가격 보고 이러면 이제 그게 좀. 이런 분위기에는 달라진 회식 문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길어지는 회식보다는 일찍 귀가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회식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하더라도 그냥 빨리 오던데. 2차 막 3차까지 안 가고 네. 2차에 밥만 먹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바뀐 회식 문화로 골목 상권마다 시름이 깊어지면서 연말 특수는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분양 전망이 5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광주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50으로 전달 75에 비해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15를 기록한 이후 5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분양 비수기인 계절적 요인과 함께 고금리와 건설 원가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연구원 측은 분석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전국 최고를 보이는 등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주의 어음 부도율은 6.47%로 전달 4.66%보다 1.8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어음 부도율 0.22%에 비해 29배 이상 크게 높은 것으로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광주의 경우 0.62%로 1년 전 0.4%보다 0.22%포인트 올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예술의 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식사 접대 요구와 부당한 출연 배역 배제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예술의 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함께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28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 회의에 참가해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 강화를 약속했는데요. 5년 뒤에 열리는 당사국 총회 33차 회의 COP33 전남 유치전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국제연합에 소속된 199개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주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이 28차 총회, 5년 뒤 33차 당사국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열릴 예정. 전라남도가 유치 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석한 김효은 기후변화 대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유치 지지와 개최도시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과 함께 행사를 유치할 계획. 국제적인 행사 개최로 여수 세계박람회 이후 198개국 4만여 명이 찾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사국 총회를 통해 1,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수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안과 연안을 보존하고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기여함으로써 김용록 전남지사는 이번 중동 순방에서 연안 지역의 탄소 중립 전략을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얼마만큼의 큰 장점이 있고 또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인지 하는 점들을 부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에 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는 2026년 열리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 시민이 한마음으로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고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오는 2026년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에서 세계 처음으로 섬을 주제로 국제 박람회가 열립니다. 30여 개 참가국이 섬의 매력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섬의 미래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2026 세계 섬 박람회는 섬 지역의 산업, 그리고 섬 지역의 인프라, 그리고 섬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2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앞으로 행사장 구성과 전시 연출, 홍보 등 박람회 준비와 운영을 전담합니다. 조직위원장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여수 섬 출향 인사인 박수관 YC텍 회장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우리 남해안 남중권,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가 섬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섬박람회가 300만 명 넘게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행사인 만큼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직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아울러 재정적인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달 말까지 조직위 구성과 업무 분담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복지 정책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제6회 국제도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지방정부연합과 중국 광저우시 등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도시 혁신상은 전 세계 54개국, 193개 도시가 참여했고 330개 정책 가운데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을 포함한 5개 정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편 국제도시 혁신상은 도시 간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 과정에 철거 논란이 일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미디어월이 지하로 이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오는 2024년 8월부터 ACC 미디어월을 철거해 지하광장에 다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월 철거 논란은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 과정에서 미디어월이 5.18 최후 항쟁지인 도청을 가리면서 사적지를 가리는 장애물인지 소통 창구인지를 놓고 철거 찬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렌터카 업체로 향하는 유일한 출입로인 골목길을 땅 주인이 막고 통행료 명목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아 논란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가격을 올려 월 2천만 원을 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종종 발생하는 통행로 갈등,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쪽에는 타이어가 잔뜩 쌓여 있고 반대쪽에는 높다란 울타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큰 길부터 렌터카 업체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는 끊겨버렸습니다. 원래는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길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양쪽에 울타리와 타이어가 설치돼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들 수 있는 좁은 길이 됐습니다. 7월 말 임대하던 주유소가 폐업한 뒤 울타리를 세운 땅 주인. 렌터카 업체에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부가세 붙여서 330만 원씩 달라는 겁니다. 업체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돈을 석 달간 줬습니다. 렌터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분 1초라도 차량 통행이 안 되게 되면은 영업 자체를 못하고 폐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진짜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갑자기 금액을 터무니없이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2천만 원, 거기에 부가세 10%를 붙여 2,200만 원씩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못 내겠으면 그나마 내준 길마저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행위를 봐줄 수 있는 시간을 9월부터 12월까지로 한정해놔하고 당신이 그냥 필요한 장소를 거기가 나가든지 하는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내 땅을 통해가지고 출입을 못한다 이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무리 사유지여도 최소한의 도로도 보장하지 않은 채 울타리를 짓는 건 엄연히 건축법 위반입니다. 사유지지만 그래도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도로폭이 너무 좁으니까 그만큼 후퇴해서 지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도로 공대 부분을 본인이 어기고 거기다가 이제 울타리 치신 거죠. 땅 주인은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한 달 넘게 울타리를 그대로 방치 중입니다. 사하구는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라는 대답뿐. 지난 2020년 해운대구 해리단길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례에서는 땅 주인이 영업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울타리를 자진 철거하는 걸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였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이 임박하면서 태백시가 대체 산업으로 청정 메탄올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잠재 가능성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청정 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성장을 이끌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을 논의하면서 폐광지인 태백시를 관련 지자체로 지정했습니다. 태백시는 또 마침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바이오 발전소도 있고 풍력 발전도 가능하고 또 바이오매스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이고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경제진흥 대체 개발 사업으로 태백시가 청정 메탄올 생산기지 조성을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태백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할 수밖에 없는 청정 메탄올과 지역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정 메탄올은 그린 수소와 재생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듭니다. 태백 지역의 풍부한 산림 등에서 바이오 수소를 생산하고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로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해 그린 수소를 만듭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CO2를 포집해 재생 탄소원으로 이용하는데 향후 발전소와 철강, 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포집까지로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청정 메탄올이 이제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해 착공을 5월 달에 유럽에 2군데가 착공을 했고요. 저희가 착공을 하면 전 세계 3번째, 한국에서 첫 번째로 착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정 메탄올은 항운, 해운 산업의 친환경 선박 연료로 공급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선박 탄소 배출 규제 시행이 가까워짐에 따라 수요는 넘치는 상황입니다.
선박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이 해양에서의 어떻게 공급망을 구축하는지 이제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 부분이고. 국내 청정 메탄올 수요는 연간 5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태백 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2027년부터 연간 2만 2천 톤을 생산하면서 생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적 탄소 배출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가 기관 연료였던 석탄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폐광 대체 산업으로서 청정 메탄올 산업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거리인 곶감이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올해는 원료감 부족으로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예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홍빛깔의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곶감 건조대에서 을고 놓기를 반복한 감은 42일 뒤 곶감으로 출하됩니다. 감을 깎고 한 15도 이상 안 넘어가는 그 기온이 유지가 돼야만이 아주 좋은 품질 곶감이 생산. 올해 전국 첫 곶감 경매가 열린 함양군 곶감 경매장. 경매가 시작되자 곶감을 출하한 농민들의 시선이 경매 현황판으로 쏠립니다. 100개 한 접의 낙찰 가격이 15만 3천 원. 지난해 초매식 때 한 접 최고가 9만 원보다 무려 70%나 높은 가격입니다. 농민들의 얼굴엔 모처럼 웃음이 감돕니다. 현재 지금 시세 같으면 뭐 그런 정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봄 냉해와 여름 이상기후 탓으로 전국적으로 원료감이 부족해 올해는 곶감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예년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0-40% 적은데 대신 우리가 곶감을 우리가 만들 때는 또 오히려 기후가 좋아가지고 금년에는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곶감은 이곳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 마을엔 겨울철 농한기 대표 소득 작목입니다. 함양군의 경우 500여 농가에서 연간 17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기 소득으로서는 가장 좋은 효자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리산 자락의 또 다른 곶감 주산지인 산청군의 곶감 초매식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정부가 지방 관광 시대를 위한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정부는 제8차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열고 전남을 비롯한 부산과 광주, 울산, 경남에 3조 원을 투입해 관광 자원과 문화 기술을 접목한 체류형 체험형 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등 K 관광 휴양 벨트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흑산도와 울릉도 등에도 4년 동안 각각 100억 원 안팎을 투입해 K 관광섬을 개발하는 등 지역 관광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내내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단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한낮 기온 1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비가 오락가락 지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바람이 불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려 시속 9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출근길 기온 영상 10도를 훌쩍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15도에서 16도 분포 보이면서 어제보단 기온이 낮겠지만 내내 포근하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도 10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에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주 후반에 비가 지나면서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심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